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비상사태가 터졌습니다. 바로 로메로의 햄스트링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팬들이 지켜보고 있는 선수가 있죠. 바로 에릭 다이어. 정말 연말 연시에 웬만하면 이 얼굴을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는데, 근데 이 선수가 다시 한번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에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팬들과 그리고 전문가들은 에릭 다이어가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진행했던 기자회견에서 가장 이슈가 된 부분은 아무래도 이 로메로의 이 부상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 부분 심각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좀 상황이 심각한 것 같고,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자, 로메로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다. It's not so great. He had the scan. 일단 스캔을 받았는데 일단 햄스트링 이슈입니다. 자, 이 토트넘의 수비수 2명이 전부 햄스트링 이슈를 지금 달고 있게 된 건데,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4주에서 5주 정도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1월까지는 아예 못 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지난 경기 에버튼과 토트넘은 둘 다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경기를 했고,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었다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다 지쳤을 수 있기는 한데, 여하튼 이틀 정도 쉬었으니까 선수들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건 크리스찬 로메로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1월 이적 시장에 뭔가 좀 변화가 있냐, 그러니까 어떤 계획 변화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NO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월 이적 시장에 대해서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데, 로메로의 부상 여부는 그 변동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로메로가 뛸 수 없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얘기기는 하지만 우리는 서스펜션으로 로메로가 이제 없었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레드카드로 인해서 3경기 못 뛴 적이 있었죠. 결장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부상 상황으로 인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뛰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속상한데, 하지만 그게 이제 1월 이적 시장에 변화를 주는 것은 없다. 1월 1일은 누가 뭐라 해도 1월 1일이고, 어쨌건 토트넘의 계획은 같은 모양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트넘의 계획이 뭘까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은 팬들의 관심사이기도 한데, 잘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토트넘이 오른발이냐 왼발이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센터백이 마음에 들면 데려온다 이겁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거는 특정 발을 잘 쓰는 그런 선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반더벤이 이제 왼발잡이였던 것은 어쨌건 찾아놓고 보니까 왼발잡이였다. 그러니까 왼발잡이를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마음에 드는 어떤 성격 혹은 어떤 성향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찾았는데, 하필이면 또 이제 왼발이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it just happened.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토트넘은 어쨌건 이번에도 센터백을 열심히 찾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토트넘이 이번에 내보내려고 하는 선수들의 목록 역시 정해졌다는 겁니다. 선수들을 데려오려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자, 3명의 선수, 도합 970경기를 뛴 3명의 선수를 나가라고 했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을 전했고, 에릭 다이어, 요리스, 그리고 호이비에르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세 선수는 사실은 토트넘에서 굉장히 오래 뛰었다면 오래 뛰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경기를 뛰기도 했던 그런 선수들인데, 그러니까 특정 감독들 체제 하에서는 이제 선발로 무조건 뛰었던 그런 선수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선수 3명이 사실상 자신이 원하는 어떤 전술과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팔아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자, 다니엘 레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세 선수 보고 새로운 클럽을 찾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클럽에서 직접 이 선수들 너 이제 갈 길 찾아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3시간 전 소식인데, 에릭 다이어도 토트넘을 아주 심각하게 떠나고 싶어 한다. 팀 토크가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에릭 다이어 is desperate to leave Tottenham Hotspur. 이 다이어는 토트넘을 떠나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너무너무 간절하게 떠나고 싶어 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페네르바체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제 로마로 갈 가능성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정 안 되면 페네르바체로 가겠다. 물론 페네르바체가 받아주려고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다이어의 계획은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 다이어가 지난 경기에 사실은 좀 허무하게 골을 먹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칼버트 루인이 공을 잡았고 이 자리에서 그대로 슈팅을 했는데 만약에 VAR로 이 전 장면에 이제 에메르송의 파울 장면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사실상 실점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 장면이고 이 장면이 이제 손흥민 선수의 어떤 항의와 함께 VAR로 취소되지가 않았었더라면은 그럼 토트넘은 뭐 지거나 비길 수도 있었던 그런 경기이기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에릭 다이어가 진짜 무쓸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태클을 했지만 뭐 공도 피했고 선수도 피했고 아주 어이없는 태클을 한 그런 다이어의 모습입니다. 반면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전반 초반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칼버트 루인과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벤 데이비스 그리고 로메로의 모습인데 로메로가 초반 1분부터 그리고 7분에도 이 칼버트 루인과 부딪히는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부터 굉장히 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상대 선수를 막으려고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로메로 스스로도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전반 내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높은 라인에서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로메로가 어떻게든 이제 칼버트 루인을 계속 막아내는 모습이 있기는 했지만 로메로가 또 공격적으로 앞으로 나가려는 어떤 성향들도 있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좀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 로메로에게 조금 더 힘든 그런 경기들이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행인 소식은 그나마 이 반더벤이 곧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스카이 스포츠의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자신이 한 2주 정도 안에는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인터뷰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미키 반더벤 최근에 어떠냐? 최근에 그 스카이 스포츠 프로그램 다츠에서 이제 팬들에게 2주 안에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일단 이 회복 절차에 대해서는 나는 이 선수들의 관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 미키 반더벤이 뭐 저 다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상 뭐 돌아올 수 있어야 돌아오는 거지 선수 자체의 발언보다도 일단은 감독인 포스테코글루 자신이 선수들의 어떤 상태 판단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 더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1월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벌리전은 어려울 것 같지만 맨유 1월 14일에 있는 맨유전 같은 경우에는 올 수 있지 않겠냐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컴백 데이트에 대해서 그냥 오케이를 그냥 하지 않는다. 우리 그룹에 들어와가지고 훈련을 하고 괜찮은 거를 보기 전까지는 오케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반더벤도 이제 1월 중순 언젠가 돌아오기는 하겠지만 여하튼 굉장히 오랫동안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좀 적응을 할지 이 부분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쏜 비수마 사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 명의 선수는 이제 컵 대회가 있죠. 근데 파페마타 사르 그리고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1월 초 언젠가 가긴 갈 것 같은데 official confirmation 그러니까 확실하게 언제 갈 거다라고 공식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수마야 뭐 이제 카드 받았기 때문에 일찍 가도 상관없죠. 토트넘이 이번에 브라이튼의 홈 경기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 원정 경기인데 10명의 선수가 지금 부상을 당해 있는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그리고 카오루 미토마 역시 4주에서 6주 정도 전치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미토마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토트넘과 미토마는 하나씩 뭐 차포 하나씩 빼고 그렇게 시작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각자 뭐 내가 더 불리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은 최근에 이 공격수 최근에 12골을 넣은 살라와 동률을 이루고 있는 도미닉 솔랑케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들려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여하튼 토트넘의 가장 큰 보완점은 지금 이 수비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가대표 출신이기도 한 이 토디보 이 젊은 수비수 토디보에 대해서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100% 온다라고 이제 확신을 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1월 이적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토트넘이 드라구신 역시 데려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건 1월 이적 시장에 자신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발표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은 결국에는 에릭 다이어를 어떻게든 내보내겠다. 그리고 2명의 센터백을 데려올 확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은 어쨌건 지금 2명의 선수가 뛰고 있기는 하지만 부상을 당한 상황이고 카드를 자주 받는 그런 선수라고 하면은 그러면 사실상 1명의 센터백으로 백업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에릭 다이어 너는 이제 안 되겠다 라고 판단했을 정도면은 그러면은 뭐 사실상 2명의 센터백을 데려갈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남은 경기들에 다이어가 뛸 수 없을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경기인 에버튼전에 이 칼버트 루인을 상대로 어쨌건 에릭 다이어를 투입시킨 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메로가 물론 아프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 칼버트 루인이라는 덩치가 큰 선수를 상대로 어쨌건 다이어가 피지컬로 그리고 이제 공중볼 같은 걸 놓치지 않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방어를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기대가 됐던 건데 토트넘은 오히려 또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하면서 에버튼에게 2대1로 아주 진땀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다이어가 지금 토트넘에 머무르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이미 판단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리는 바에 따르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어쨌건 에메르송을 센터백으로 기용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불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이어보단 낫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은 이제부터 다이어를 못 보게 될 확률이 높다. 뭐 로메로가 부상을 당했건 아니면 부상 할아버지를 당했건 다이어는 더 이상 선발 리스트에는 오르지 못하고 방출 리스트에 올라 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토트넘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그리고 다가오는 브라이튼전 여러분들은 어떤 예측을 하고 계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외신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